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등락을 보였던 종목들이 간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설명을 맡은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오늘도 S&P 500 기준 수익률 상위 5개부터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먼저 1위입니다. 창업자가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으로 유명한 제너럴 일렉트릭입니다. GE는 줄여서 GE라고 부르죠. GE는 2000년 닷컴 버블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인텔 등과 함께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시가총액이 탑 5로서 굉장했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좀 낡았다라는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명한 빅테크 기업, 빵 등이 있죠. 이런 기술 공룡들도 향후 10년, 향후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너럴 일렉트릭이 전일 7%가 넘는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3월 9일 날 찍었던 신고가에 이제 거의 다 도달했던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강세를 보였던 것은 유럽의 이제 제조 능력 자존심, 항공기 제작업체 에어버스 덕분이었는데요. 에어버스가 여행 수요 상승, 그에 따른 이제 항공기 기체 수요 상승, 기체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협력 업체들로 하여금 생산율을 조금 더 빨리 늘리라고 지금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에어버스는 A320 라인에 대해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현재 월 40만 대 생산해서 연말까지 45대 수준까지 늘릴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에어버스의 가장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제트 엔진을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버스의 A320은 이제 보잉의 737의 라이벌로서 주력 기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GE의 사업부 매출은 굉장히 좀 잘 분산되어 있는데요. 베이커 휴즈의 주식도 25%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풍력 발전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풍력 이제 발전할 때 그 날개를 생산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래도 항공기 분야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에어버스의 이런 이제 발표는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보잉도 4%가 넘는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허니웰이라든가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도 동반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2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1위를 기록했던 포드가 이번에도 2위를 기록하면서 이틀간 거의 15%가 넘는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이끌었던 대약진을 좀 오버래핑 하시는 걸까요? 어제 발표했던 이제 포드 플러스 전략과 전기차에 대한 포드의 진심이 좀 투자자들을 공명시킨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포드의 공장을 며칠 전에 견학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탑승했던 이제 F150 라이트닝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솔솔 키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F150은 참고로 이제 내연기관에서 미국 내에 가장 잘 팔리는 픽업 트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등이 GM의 쉐보레인데 사실 2등과 1위가 격차가 좀 큰 걸로 알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라고 그나마 부를 수가 있는 GM도 사실 몇 달 전에 험머라는 픽업 트럭 전기차 버전을 내놓았었는데 사실 가격이 1억 원이 넘기 때문에요. 사실 그 볼륨 모델, 그러니까 주력 기종으로는 되기가 어렵다라는 시각이 조금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라이트닝 모델은 예약 주문량이 벌써 7만 대를 넘었다고 하니까요. 현지 분석가들의 투자 등급 상향에도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 테슬라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많으시니까 조금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슬라 이제 사이버 트럭이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사이버 트럭은 이제 비공식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예약 주문량이 지금 100만 대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라이 모터 버전은 한 7만 불 아래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건 올해 말에 지금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포드의 라이트닝 모델은 가격이 4만 불 아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포드는 이제 연방 정부의 이제 전기차 보조금 7,500불도 살아있기 때문에 거의 이것까지 제하게 된다면은 3만 불 초반대에서 살 수가 있는 차량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고요. 다만 이제 생산이 내년 중순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차량 인도는 2023년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그래 왔었죠. 네, 다음은 이제 대표적인 어제 하락 종목 5가지입니다.
종목들을 조금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소매 업종들이 조금 약세였던 것 같습니다. 5월 들어서 기술주 셀오프 흐름이 강하게 나오다가 최근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매 업종이 매력도로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먼저 제일 많이 떨어진 친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다이소, 미국의 천원샵이라고 불리는 달러트리가 1위를 기록했는데요. 달러트리, 저는 이 기업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신기하고 갖고 싶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트리 집에만 몇 개 좀 놔두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집이 캐시우드가 되는 겁니다. 네, 농담입니다. 네, 달러트리는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가정용품, 그다음에 화학제품, 자동차용품, 의류, 스마트폰까지 안 파는 게 없는 업체인데요. 이런 달러트리가 전일 급락했던 이유는 결국 실적 때문이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과 EPS는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었지만 역시나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두드려 맞았습니다. 순달람 보셨던 분들은 거의 이런 경우를 자주 겪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운임 비용 등이 좀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율 관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순달람의 이제 히든 코너죠. 미래에셋증권 고객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로 채워진 차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이 아주 낭낭하신 분들인데요. 투자 수익률 상위 5% 고수분들이 선택하신 종목들이 뭔가 했더니 사실 이제 다른 고객분들은 고객분들 간 종목들이 상당 부분 많이 겹치거든요. 근데 상위 5% 고객분들은 꼭 이렇게 종목들이 다른 경우가 많더라고요. 업종들도 되게 다양하고요. 이번 주 차트에서도 그런 면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도 1위를 기록했던 노바백스가 이번 주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딱히 주가가 최근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 노바백스의 주가 성패는 백신 사용 허가 승인에 달려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노바백스가 FDA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FDA가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추가적인 코로나 백신 긴급 허가 사용이 거절할 수 있다. 그런 허가 사용 승인 신청을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던 게 조금 노바백스에게는 뼈 아팠던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 허가된 백신은 총 3가지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위를 기록했던 곳이 에어비앤비인데요. 어저께 6%가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행 수요가 살아나야 주가도 살아나는 건데 기대감이 솔솔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는 5월과 6월 달에 미국 국내 여행 예약이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아까 에어버스의 여행 수요 회복 언급이 있었던 것만큼이나 이런 주장에 힘이 조금 실리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 상황도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는 지난 14일 날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최대 주력 부분인 해외 관광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시 관광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분기의 매출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경쟁사가 잘하고 있는 시골 관광 이런 관광을 좀 마켓쉐어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좀 마스크 좀 빨리 벗고 에어비앤비 어플을 키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대표 해외 주식에 대한 순위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순달람이었습니다.